예, 저희 포인트 부가가치세 실무 2024년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계정세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18페이지 보시게요. 18페이지. 자, 부가가치세 전년과 달리 달라진 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략히 훑어보고 또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할 때도 이거 이제 개정된 거라고 해서 더 자세히 설명도 드릴게요. 먼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업한 경우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간주공급 대상에다가 면세 전용이 원래 있는데 그 면세 사업에다가 전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도 추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면세 사업에 써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냥 면세 사업은 원래 부가세 공제가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간주 공급을 하는데 비과세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의지 매입세 공제 높은 율을 적용하는 것.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 우리 109분의 9를 적용하는 율이 있죠. 근데 거기 2023년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26년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도 개인 음식업 보시면 우리 109분의 9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109분의 9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특히 우리 소비자 업종인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들, 부가세 신고하실 때 보면은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 1.3%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1%예요. 1%인데 한시적으로 1.3%로 늘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한도도 원래 500인데 한시적으로 1,000만 원 늘려주는 건데 26년까지 이것도 연장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는 계속 1.3%와 1,000만 원 한도까지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두 개, 5번, 6번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7번,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대상 추가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간이과세는 포기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간이과세 왜 포기할까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 때문에 또 부가세 환급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면은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겠죠. 근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은 3년 동안은 매출이익이 낮아져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3년 동안은 아무리 매출이 낮아도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간이과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기간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라고 적용이 됐는데 이게 부칙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법조문에도.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이번에가 아니라 바로 엊그제 뭘 해봤냐면은 작년에 저희 거래처 선생님이 간이과세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업인데 그냥 인테리어업은 간이과세가 나오거든요. 건설업인데도. 근데 인테리어업은 보면은 일반 그런 어떤 이런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인테리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회사를 인테리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4,800 이상 발급할 수 있죠. 근데 신규 사업자 발급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 사장님이 신규 사업자 1기예요. 그래서 방법은 거래처는 세금에서 끊어달라고 하고 나는 간이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다음 달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 당시 뭐라고 설명했냐면 간이과세 포기하면 이제 일반과세를 3년 동안 일반과세를 해야 되고 부가세 많이 내야 되라고 했는데 사장님 뭐 괜찮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법정을 보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과세기간에, 재적용 받은 과세기간에 10일 전까지인데, 그러면은 이게 2024년 12월 31일 요때에 1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이게 2024년 6월 30일에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이거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법조문에 보면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면은 저 첫 번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 헷갈리면은 사무실에 있다가 예규 신청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규 신청할 만한 그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신청을 해봤거든요. 적응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돼요.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6월 15일이죠? 5일 남았어요. 하고 싶은 사람 빨리 가세요. 6월 20일까지.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6월 20일까지만 신청하면은 7월 1일부터 간이 적용된대요. 그래서
적용 신고 지금 가능하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번 올해부터, 이번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고딩이 아빠 몰래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냐면 법정 대리인 동의서의 제출 규정이 이제 시행령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도 법정 대리인 동의서 달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도 저도 이제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하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법에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법에 근거가 없어도 미성년자는 원래 법률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동의하는 게 맞긴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세법에다가 근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하면은 대리인 동의서를 내야 되고 서식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좀 지나가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11번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된 거, 면세가 관련된 거 늘어났고, 오른쪽에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도 이제 새로 생겼고,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 부가세 면제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자, 원래 토지 임대는 과세요, 면세예요? 토지의 판매가 면세고 임대는 과세죠? 부동산 임대는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면 면세인데 임대는 원래가 과세예요. 근데 뭐가 이제 면세가 될 수 있냐면 주택의 임대가 면세잖아요. 주택 임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가 같이 면세가 돼요. 근데 어떤 주택이 있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분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그냥 파는 거죠. 분양을 하면 아파트를 이제 파는 건데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면은 아파트만 분양받은 거예요? 토지도 같이 분양받은 거예요? 토지도 당연히 같이 분양받았죠. 근데 지금 어떤 형태의 분양이 있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게 뭐냐면 땅은 국가 소유예요. 아파트만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오르면 재건축할 때 이 땅은 계속 국가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국가나 이제 주택공사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LH에다가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그럼 그때 이게 면세냐 과세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과세를 하게 되면 분명히 주택의 부수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누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세입자들이 이거를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걸 면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죠. 자, 보세요. 원래 이거부터 시작해보세요. 원래 토지의 임대료는 과세 면세? 과세. 근데 주택의 부수토지는 면세.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요? 주택은 팔아버렸어요. 주택은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뭐만?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도 같이 면세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토지는 임대하면서 아파트만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토지 임대료를 이제 내야 되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그것도 같이 면세를 적용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별 완전 많이 치세요. 올해 개정세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아시죠? 3.3이라고 많이 부르죠. 3.3 그 다음 또 같은 말 뭐예요? 인적 용역 또는 뭐라고 불러요? 부사코드 등등등 우리 부르는 말이 많죠.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사업소득자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로 보는 거냐면 면세사업자랑 같은 뜻으로 봐요. 자, 원래 면세사업자 뭐 발행해요? 면세 계산서 발행하죠? 근데 법적인 지위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랑 3.3%는 계산서 요거 발행 안 하고 뭘 해요? 원천징수형 수준 있죠? 그 두 개가 법적인 효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나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효력이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이 3.3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물적시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작년에 저희가 웹툰 작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엄청 많았어요. 막 기사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유명 웹툰 작가가 뭐 사치하고 막 이렇게 슈퍼카 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참 막 누구예요? 누구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유명 작가 막 인스타 폭파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웹툰 작가 세무조사만 저희 사무실에서 6건을 했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무조사 마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웹툰 작가가 플랫폼에서 3.3 띄고 돈을 받죠. 근데 웹툰 작가는 자기도
밑에 어시스트를 고용을 해요. 배경하는 사람, 채색하는 사람. 또 3.3으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조사할 때 너 근로자 고용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면세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총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미등록, 그 다음에 세금에서 미발급 가산세, 어마어마한 가산세 풀어. 그럼 저는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세무조사 받으면서 얘는 근로자가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근로자란 무엇인가? 사업소득자를 고용한 것이 근로자인가? 이거 갖고 싸움이 됐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본문 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제가 막 우겼어요. 얘는 근로자 아니야. 사업소득자야. 막 그래서 들어눕고 막 우겨갖고 과세를 안 했는데 올해 법을 뿅 하고 바꿨어요. 뭐냐면, 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아야 된다. 그럼 잘 보세요. 고용은 안 했죠. 근데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죠. 그럼 너는 과세해야 돼.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면세사업자 있죠? 면세사업자나 3.3은 인건비를 지급 못해요. 인건비가 지급이 나가는 면세사업자나 3.3은요, 과세사업자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요게 올해 2월 29일에 바뀐 거예요. 중요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올해 책에다가 좀 이 부분을 좀 힘줘서 썼어요. 좀 자세히 썼어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뒤에서. 자, 그 다음에 근로자 한 장 더 넘어가시면 근로자 공급 용역이라 그래서 근로자 파견 용역이죠. 요거를 이제 면세를 적용하는데 요거는 내년부터요. 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시행 시기 갖고 올해 7월부터 할 거냐 내년부터 할 거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으로 바뀌었고 밑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이제 그 공급자가 세금서 발행을 안 하면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해갖고 강제로 세금서 발급받는데 요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다가 전자적대금 중개자로 판매대행 중개자로부터 전자적대금 결제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전자세금에서 발급 세액 공제가 있죠. 전자세금에서 발급 세액 공제 누가 받아요? 개인사업자 발급 건당 200원씩 받죠. 근데 요게 직전 연도 총수익 금액 3억 기준으로 이제 대상이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신규 사업자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언급이 법조문에 없었어요. 그럼 잘 봐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하예요? 3억 이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공급가액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 적용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정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면 신규 사업자도 해줄게. 당연히 취지상 해줘야겠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법 적용 취지가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이라 그러면요. 살짝 애매해요. 뭐냐면 2024년 2월 29일 이후부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면은 이번 7월 달에 신고할 때 그 신규 사업자들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적용이라는 게 2024년 2월 29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또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칙에 보면은 요렇게만 써 있어서 적용 방법이 좀 애매해서 제가 이거 예규 신청하려고 했는데 4월 달에 나온 이제 국세청 책자에 어떻게 되냐면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라고 그냥 이렇게 안내를 했더라고요. 신고하는 분부터. 그래서 뭐 예교하고 질의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래 신고하는 분부터 취지상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하실 수 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요건 완화해 보면은 최근 이제 3년간 원래 처벌 안 받아야 되는데 2년간 처벌 안 받아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좋겠고. 자,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8천에서 1억 400으로 개정이 됐으면 언제부터 적용하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비교적 부칙에 보면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어요. 이 부칙의 요 밑에 있는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관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즉 몇 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억 400만 원, 요 미만이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간이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실 때 전년도의 그 이제 매출액을 보시고 1억 400이 안 됐다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이과세 적용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되기 20일 전에 간이과세 적용된다라고 이제 그 통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거래처들 보면은 통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간이거세자분들 중에서 8천이 넘어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다 내렸죠. 당신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세금 부담이 엄청 몇 배가 뛰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세금 납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띠용 한 달 뒤에 바로 1억 4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다시 살아났다고. 작년에 제가 8천만 넘은 간이가세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7월부터 바로 간이가세가 적용이 될 겁니다.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뭐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자, 간주임대료 계산율이 3.5% 엄청 올라죠. 2년 전만 해도 이게 1%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늘어서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오른쪽에 의제맵세 공제 한도 높은 율 적용하는 것도 25년까지로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미가공식료품 우리 면세가 적용되죠. 근데 그 미가공식료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김치나 간장, 두부, 메주 이런 것들은요. 원래 포장 여부에 따라 과세가 되기도 하고 면세가 되기도 해요. 포장하면 과세, 포장 안 하면 면세가 되는데 한시적으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면세를 적용을 해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3년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25년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거래소 선생님들도 그런데 이제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원두값이 올라가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커피 코코아도의 수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것도 23년까지 면세였는데 2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커피도 이제 면세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자재들도 면세가 적용이 확대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개정세법이었습니다.